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한국식 이런 고정관념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리고 뭐 조기 유학, 아니면 뭐 국제학교 관련, 그리고 뭐 해외 의대, 아니면 뭐 이제 대학교 유학, 이런 거에 조금 안 좋게, 이렇게 안 좋은 그런 트렌드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어린 친구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한국에도 국제학교들이 뭐 인가받은 국제학교부터 비인가까지 합치면 뭐 수백여 개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인가받은 학교들은 굉장히 적죠. 즉 한국 이제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국제학교는 국내 경우에는 적은 게 소수인 게 사실입니다. 그럼 뭐 이제 방송에서도 나옵니다. 뭐 유명한 이제 분들의 뭐 자녀가 입학시험을 준비한다. 물론 국제학교 입학시험은 여러분 꼭 국내 국제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도 국제학교의 입학시험은 쉽지가 않습니다. 즉 해당 학년에 그 영어 능력을 갖춘 거를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은 뭐 간단한 산수 능력이나 뭐 어떤 어휘나 간단한 이제 문장 같은 만드는 능력만 보겠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뭐 영어 테스트, 수학 테스트, 그리고 뭐 심지어는 고학년들은 과학 테스트도 치르니까요. 근데 특히 이제 방송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 정말 저는 헛웃음이 나옵니다. 국제학교 테스트는 쉽진 않아요. 하지만 국제학교는 여러분 소수가 선택하는 거고 소수가 가는 겁니다. 물론 뭐 자리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자리가 없는 거죠. 국제학교 측에서도 뭐 반을 무한정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물론 수용 인원은 있겠지만 갑자기 막 반을 늘리거나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경쟁률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지. 솔직히 뭐 시험을 정말 잘 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다? 참고로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살다 오거나 영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친구가 아니고서는 그냥 일반 토종 한국인 친구들이 국제학교 자기 해당 학년에 아주 어린 친구들을 빼고는 그렇게 정말로 그 똑같은 수준을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한국 교육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험을 위주로 막 뭐 학원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학원들은 뭐 어떤 국제학교 몇 명 합격생 배출 그런 거 보면 같은 저도 뭐 사교육에 종사하고 그러지만 그냥 헛웃음이 나옵니다. 저게 뭐 하는 좀 뭐 아이들 말로 조금 표현이 좀 격할 수 있지만 뭐 생쇼 좀 코미디 같은 거 같다는 저는 인상을 받거든요. 자리 나고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쟁률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업체들에서도. 물론 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거 나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또래에 맞는 영어 능력을 갖추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공을 들여야 됩니다. 뭐 그냥 어떤 뭐 쪽집게식으로 입학시험 준비하고 제가 이 얘기를 조금 지나치게 하는 건 제가 이제 다음에 지금 이제 이어서 이야기할 토픽하고도 바로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런 한국식 고정관념, 뭔가 입학시험만 통과하면 다 되는 것처럼 입학만 하면 와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냥 벌써 입학한 기준으로 우리는 그냥 폭죽을 터트리는 거죠. 예? 폭죽을 터트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참고로. 입학은 그냥 자리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리 나면 들어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예? 근데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얘기하려는 거 이제 해외 의대. 갑자기 어린 친구들에서 이제 해외 의대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신 분들 계시겠지만 뭐 저는 해외 의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해외 의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해외 의대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나라 그 고정관념으로는 의대 합격하면 대부분 물론 다 졸업하진 않겠죠. 하지만 대부분 의대를 합격했으면 대부분 이제 졸업한다고 생각하고 국시 통과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요즘은 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랑 뭐 심지어는 뭐 해외에서 의사를 수입한다. 그 얘기도 뭐 제가 그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 기준으로는 의대 입학, 해외 의대를 좀 폄하하시는 분들은 예전 필리핀 의대, 누군가는 그 루트를 분명히 악용해서, 지금도 뭐 한국에서 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모든 분들이 다 악용했다고 표현을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먼저 정보를 취한 거죠. 그리고 그 루트를 사용한 거죠. 우회로를. 뭐 개인적으로 저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해외 의대에서 폄하하는 거 입학이 쉽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언론에 많이 나오는 헝가리. 여러분 38개국인가 국시원에서 인증된 해외 의대 뭐 한 160여 개 될 겁니다. 150여 개 이상 될 겁니다. 뭐 중요한 거는 왜 헝가리만 타겟으로 합니까? 그리고 헝가리 의대가 무슨 잘못입니까? 물론 뭐 한국 학생들하고 비즈니스랑 잘 연결돼서 오히려 논란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헝가리 의대를 비난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말하죠. 입학이 너무 쉽지 않냐? 물론 입학 쉬울 겁니다. 뭐 화학, 생물 정도, 그리고 영어 능력 테스트하고 간단한 뭐 한 30분 내외 인터뷰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해외 의대들이 그렇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자체 시험이 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생물, 화학. 그리고 이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닐 경우에 영어 능력 검정하고. 그리고 인터뷰 보는 거죠, 이제. 뭐 다른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이제 헝가리 의대가 타겟으로 되는 건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수십 명씩 입학한다는 거죠. 뭐 100명씩 입학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비즈니스가 이제 낀 거죠. 우리는 입학 시험에 모든 거를 초점을 맞춥니다. 해외 의대 입학 쉽잖아. 헝가리 의대 입학 쉽잖아. 여러분 입학이 쉽다는 게 졸업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참고로 의대에 무슨 순위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지만 헝가리 의대들 보통 한국에서 언급되는 4개 의대들이 순위가 여러분 국내 의대들보다 절대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는 어쨌든 EU 회원국이잖아요. EU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뭐 의사 자격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게 한국 의대보다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급률도 더 큽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 나오는 이유가 유급률이 크다는 거죠. 아니, 그 큰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입학이 쉬운 거죠. 한국 기준으로 하면 의대 입학이 쉬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 학생들이 그런 비즈니스, 뭐 이런 헝가리 의대 뭐 준비, 코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입학만 준비해서 간 학생들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1, 2학년 때부터 고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식으로 분과과정 가면 정말 허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급률이 많은 거고 유급률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학사관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쳐낸다는 겁니다. 제가 이 유급률을 또 강조하는 건 이제 또 지금 이제 이어서 이야기할 그런 주제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입학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막 입학 시험만 어떻게 내가 진짜 쪽집게식으로 과외 받듯이 준비해서 입학만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런 학생들이 의대에서 생존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학생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의대라면 정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저도 예전에 유명 방송국에서 한 그런 고발 프로그램 봤거든요. 몇 번 봤습니다. 뭐 심지어 중앙아시아의 어떤 나라는 뭐 통역하는 친구가 옆에 붙어가지고 뭐 해주고 거의 유급도 없다고 해요. 그런 학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탠다드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몇 개의 의대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모든 해외 의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해외 의대는 독일 의대는 없습니까? 뭐 우린 대학원 과정에 가서 좀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는 한국하고는 다르지만 미국 의대들 없습니까? 영국의 의대들 없습니까? 호주 의대들 없습니까? 영어권과만 해도 여러분 의대들 없습니까? 유럽의 선진국만 해도 의대들 없냐고요. 네? 왜 그런 한두 개의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의대도 정말 다 캐고 캐면 문제가 없을까요? 네? 스탠다드가 다 똑같을까요? 30몇 개의 의대가 다 스탠다드가 똑같을까요? 제가 지금 순간 국내 의대의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30개라고 뭐 언급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학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외국 의대들은 가차없이 유급됩니다. 헝가리 의대도 여러분 졸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헝가리 의대를 옹호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제 아이가 해외 의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헝가리 의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굳이 뭐, 예?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데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예. 헝가리 의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해외 의대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 나라만 수백여 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마다 탑 의대 5개씩만 잡아도 여러분 해외 의대 정말 1000여 개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예. 근데 이제 우리에게 가장 언급되는 의대들 중에 한 곳이니까, 예, 언급을 해봤습니다. 절대 저는 그 의대를, 헝가리 의대를 폄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서 졸업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라면 저는 글쎄요, 그 친구들이 꼭 국내 의대를 졸업한 분들에게 비해서 실력이 형편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또 한번 유급 얘기를 했잖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학을 갈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선호하는 나라. 뭐 저는 영국과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지만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예, 미국을 생각하십니다. 영어권 국가라고 하더라도 아마 미국을 제일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럼 뭐 우리가 익숙한 대학들 있잖아요. 예,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있고 유명 사립대들도 있고 뭐 명문 주립대들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입학하는 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막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가지고 뭐 논란도 되잖아요. 가끔 사회 문제로. 어쨌든 뭐 스펙을 맞춰가지고 명문대로 바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CC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서 뭐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어쨌든 진입을 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진입하는 거는 물론 뭐 명문대, 미국 명문대학에 진입하는 게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한국 예를 들어서 2호선 대학, 뭐 연고대만큼 그 정도로 어렵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로 유학을 준비해본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특정 뭐 대학들은 더 어려운 대학들도 있겠지만 그냥 미국에 한 뭐 탑 50 안에, 미국에서 50위권 안에 들면 그래도 좋은 대학입니다. 아니, 미국에서 50위권이 좋은 대학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대학이 수천 개거든요. 미국에서 50위권 대학 정도면 괜찮은 대학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들어볼 만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기준으로는 입학은 그래도 한국 뭐 명문대보단 수월할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여러분, 졸업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예전엔 이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한국 학생들,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들어가면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 뭐 전공을 바꿔서든 어떻게 해서든 뭐 꼼수를 펴서든, 이 얘기도 이제 꼼수 얘기도 좀 할 텐데 졸업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하지만 예전엔 왜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아이비리그 입학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졸업했다는 얘기 들었냐. 실제로 통계 자료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한국 학생 기준으로 아이비리그에 진입을 뭐 10명 한다면 졸업은 한 2~3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진 않죠. 요즘은 또 한국 학생들도 능력이 더 좋잖아요. 어린 학생들이지만 똑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의 힘은 또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졸업합니다. 꽤 많이 졸업합니다. 명문대들도. 근데 포인트는 유급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입학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한국 학생들은. 한국은 그냥 뭐 연고대든 들어가면 꾸역꾸역 졸업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막 공부 열심히 했는데 유급당하고 그런 경우 많지 않잖아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하지만 외국의 명문대들은 뭐 미국 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참고로 괜찮은 대학들은 유급률이 상당히,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과감하게 경고 준 후에 뭐 몇 번 기준은 있겠죠. 학과마다 쳐낸다는 거죠. 아까 해외 의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여러분, 한국 학생들은 그 입학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입학을 하면 뭐든지 그냥 졸업까지 다 된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는데 절대 외국 공부는,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학이 좀 쉬운 경우는 있죠. 하지만 졸업은 만만치 않다. 정말로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만이 생존을 한다.
이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몰라요. 한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한국식으로만, 뭐 문제는 아니죠. 한국에서 공부했고 한국 사람이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정규 유학을 안 해보셨다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예,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국 대학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대학들은 뭐 영국 대학도 졸업장 남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 외국 학생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대로 진짜 남발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공부해서 졸업장 받는 겁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모든 걸 입학에만, 아까도 뭐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도 그래요. 입학 시험 그거 뭐라고. 자, 아는 전문가라면 그 얼마나 헛웃음이 나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네. 아는 사람은 알죠. 전문가라면 다 압니다.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도 그런 거를 굳이 말하지 않죠. 왜냐면 이게 내 비즈니스랑 연관이 되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 그 한국식의 사고방식이 밖에서도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꼼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꼼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뭔가 입학에 초점을 맞추고, 뭐 어떤 시험에, 특정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만 훈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은 크게는 못 돼요.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자생력,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뭔가 그런 꼼수, 뭐 입학시험만 준비해서 들어간 친구, 예? 뭐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 예? 해외 의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죠. 가장 어린 친구, 뭐 의대는 어떻게 보면 공부에 거의 뭐 가장 어려운 전공 아니겠습니까? 너무 극과 극의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게 똑같은 그 기준이 적용되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영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래 아이들에 맞게, 내 아이가 지금 10살이다 그럼 10살 또래에 맞게 공부시키면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다른 영상도 많이 있으니까 혹시나 뭐 제 영상만 있으니까 더 뭐 좋은 영상들도 많죠. 예, 온라인상에. 참고하시고요. 나이에 맞는 뚝심 있게 그 과정대로 공부하면 됩니다. 물론 내가 한국인이니까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예, 어렵죠. 어려우니까 더 노력이 필요하고 더 꾸준함이 필요하고 부모님의 관심도 필요하고요. 열정도 필요하고요. 예. 필요한 겁니다. 절대 시간도 필요한 거고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은 뭐든지 다 너무 꼼수나 지름길로 접근하려고 해요. 공부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의대에 가서 생존할 수 있겠냐고요. 예? 외국의 명문대에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하고 경쟁이 되겠냐고요. 맨날 그렇게 꼼수랑 어떤 그런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려는 그런 접근 방식의 교육은 아이에게도 옳지 않고 아이에게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친구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모든 친구들이 다 영어를 잘해야 되고 모든 친구들이 다 뭐 유학을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유학을 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소수고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더 소수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대로 뚝심 있게 꾸준하게 정도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게 어렵습니까? 공부 오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부해보신 분들은 정말 아실 거예요. 뚝심 있게, 물론 뭐 공부도 잘하고 공부머리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뭐 부모님의 서포트도 좋으면 좋겠죠. 그리고 좋은 학교에 가면 더 좋겠죠. 하지만 결국에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고 그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려면 여러분 꼼수로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뭐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도 사실 안 계시고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제 얘기가 그래도 하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씨앗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다 목표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화이팅 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